안녕하세요. 김교수 캐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림, 자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TR이고요. 옵셋과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도형을 가지고 같이 한번 트림으로 동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line L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ine L을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지정해서 10, 10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우리가 이제 이 F8 펑션 키죠. F8을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교 끄기 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편하게 옆으로 50만큼 50을 하고 엔터. 자, 위로 30만큼 요 30이 나오죠. 30을 하고 엔터. 자, 옆으로 50만큼 마우스로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닫기 C 하게 되면 간편하게 가로 50에 세로 40, 세로 30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어 옵셋이죠. 옵셋 5를 하고요. 엔터. 자, 5mm. 자, 간격대의 거리는 5mm. 자, 5mm 할게요. 꺾은 가로 안에도 5mm가 들어가 있으면 5를 치지 않아도 괜찮았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5의 거리로 옵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내가 옵셋 하고자 하는 방향을 클릭. 자,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선택,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옵셋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엔터를 하고 종료를 하고요.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모서리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자르는 명령어. 자, 오늘 배울 명령어죠. TR. 자, 트림이죠. 트림. TR이고요. 엔터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잘리죠.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그러면 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옵셋을 하고요. 옵셋에 5, 엔터. 자, 동일하게 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할게요. 엔터. 그리고 선택하고 안쪽으로, 선택하고 안쪽으로, 선택하고 안쪽으로,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자, 그러면 또 5mm 간격으로 옵셋을 했어요. 자, 이제 엔터하고 종료를 하고요. 자, 엔터의 기능은 총 우리가 자판에 엔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도 엔터로 썼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도 엔터 기능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트림을 한번 또 해볼게요. TR 엔터.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씩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로. 자, 클릭 한번 하고 클릭하고 하면 어때요? 쭉 한 번에 잘리죠. 자, 한 번 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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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어때요? 훨씬 더 간편하죠? 네, 이렇게 다중으로 한 번에 트림이 가능하다. 또한 이게 업버전 되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좀 더 간편해졌는데 그냥 클릭을 해도 잘립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트림이다. 네. 트림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 중에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이 형상의 가운데 내가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내가 어떤 이 선의 경계로 이 부분을 자르고자 할 때,
특정한 선의 경계를 내가 잡아주고자 할 때, 사실 과거에는 이런 기능을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어느 부분을 트림할 거냐라는 걸 잡아줬었는데, 이게 업버전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됐습니다. 간편하게. 자,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절단 모서리라고 있죠. 절단 모서리.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트림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자, 이때 내가 이 경계로 자르겠다. 내가 어떤 특정한 경계로 자르고자 할 때,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잘라주면 이 경계에 있는 것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네. 자, 이게 과거에 썼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림에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들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자, 이 어떤 선의 그 좌표를 보게 되면 Z축은 제로예요. 그렇죠? XY축만 어떤 좌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Z축으로 선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Z축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잘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 이 프로젝트를 써서 이제 어떤 투영 옵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UCS 기준으로 해서 투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아주 뭐 스페셜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모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빠른 작업. 사실 이제 기본이 빠른 작업으로, 퀵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자, 빠른 작업은, 우리가 아까 트림을 할 때 어떤 그런, 빠르게 어떤 점선이 나오면서 자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작업인데, 만약에 표준으로 하게 되면, 자, 표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준으로 하고,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박스가.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런 박스 모드였죠. 박스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울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울타리 바꿔볼까요? 울타리 바꾸게 되면, 자, 울타리.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울타리를 쳐서 그 부분만 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업버전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기본 기능으로 이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지 않고 더 쉽게 트림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트림으로 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네. 자, 아까 모드를 우리가 객체 모서리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객체 선택이 나오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엔터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모두 내가 트림을 하겠다. 그리고 자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절단 모서리 모드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내가 뭐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자, 이거를 잘라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모드를 한번 바꿔줄게요. 모드를 이제 표준이 아니라 이제 빠른 작업 Q로 하겠다. Q. 이제 표준이 아닌 Q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신 이제 버전된 CAD부터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을 하나 그어 놓고 트림으로 자, 내가 자르고자 할 때 어때요? 자,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익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과거에 썼던 분들은 이 부분이 최신 업버전된 부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편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뭐 어렵지 않죠. 이제 가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모드를 이제 표준 모드로 이제 만약에 바꿔주고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도면에 어떤 그런 양이 많아지고, 어떤 그 객체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사실 표준 모드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퀵 모드, 빠른 작업 모드로 하게 되면, 전체가 모든 객체가, 그러니까 수만 개의 선이 다 객체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오토캐드 자체가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도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퀵 모드로 해도 되고, 또는 막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큰 도면들을 이제 내가 핸들링 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 모드로 바꾸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한번 실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트림은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언두를 해서 이 상태로 다시 이제 백을 했습니다. 백을 하는 방법은 컨트롤 Z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플러스 Z를 눌러도 되고, 또는 뭐 여기 아이콘 이제 뒤로 명령 취소 있죠? 이거를 계속 뒤로 하면 뒤로 계속 취소가 되어지죠. 전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트림으로 내가 이거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연장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자를 객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여 확장이라고 있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연장이 되어지죠. 뭐 확장 또는 뭐 연장. 자,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연장만 하는 그런 전용 기능이 있죠. Exten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트림에서도 이 Shift 키를 쓰게 되면 사실 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뭐 초보이신 분들은 뭐 이런 방법을 잘 숙지해 놓으시고 뭐 하나를 이제 나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익스텐드 연장 기능을 써도 되고, 또는 이 기능을 써도 되는 거죠. 자,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이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EX죠. EX. 자, EX를 하고, 자, 어때요? 동일한 기능이죠? 네, 동일하게 클릭을 하게 되면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트림은 옵셋과 함께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